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에코프로 진짜 고수들은 여기서 풀매수합니다. 에코프로를 과연 진짜 어디서 매수해야 큰 수익이 날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4,100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무료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냐? 저희가 직접 만든 자료집이고요.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 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진짜 고수들은 여기서 풀매수합니다. 일단 최근에 에코프로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때릴수록 강해지는 에코프로 주가. 개미들은 믿음으로 똘똘 뭉쳐 에코프로 그룹 주가는 1월 이후 고공행진 중으로 에코프로의 경우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이 600%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열됐다는 증권사 연구원들의 중론이지만 이 일각에서는 앞으로도 한 3배에서 10배는 더 오르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광북 WM센터 영업부장은 에코프로 주가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봐도 지금부터 약 4년 뒤에는 182만 원이 가능하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박순혁 금양 홍보이사는 에코프로 주가는 2025년까지 700만 원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뭐 좀 과열됐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 저점이다, 이제 발목이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유자들은 당연히 이 비관론적인 얘기보다는 좀 낙관적인 얘기에 많이 좀 자극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좋은 얘기가 있는 반면에 또 나쁜 얘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매도 보고서가 이번에 나왔는데 에코프로 팔아라 보고서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에코프로의 증권사 첫 매도 의견이 나오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2차 전지 산업의 미래 실적 가시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7년 후의 가치를 현재로 끌어왔다. 그러니까 7년 뒤에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는 게 맞는데 지금 7년 동안 올라갈 거를 지금 거의 뭐 4개월 만에 다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 에코프로 시가총액은 5년 후 예상 기업 가치를 넘어섰고 위대한 기업이지만 현재는 나쁜 주식이라 판단된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올라갈 거를 너무나 빨리 올렸기 때문에 이건 나쁜 주식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양극재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여전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에코프로가 7년 동안 올라갈 거, 최소 5년 동안 올라갈 거를 이번에 너무 빠르게 올려놓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에코프로가 위험하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아, 지금 보고서가 좋다 또는 나쁘다 이런저런 얘기가 정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이 진짜 나쁜 구간인지 아니면은 홀딩해도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어디에 사는 게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MSCI 지수 편입입니다. 이 MSCI 지수 편입에 따라서 주가 상승, 하락, 등락이 정해진다는 뜻인데
에코프로도 포함되나 내달 MSCI 정기 변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12일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지수 정기 리뷰를 앞두고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5월 리뷰에서는 에코프로, KT, 코스모신소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금양 등 5개 종목이 편입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요. 시가총액과 유동시가총액 등 기준인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통상 주가가 오른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최근 주가가 단기 급등한 종목은 지수 편입에 제외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하고 있는데 MSCI 지수 편입에 이번에 에코프로가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근데 MSCI가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바로 MSCI입니다. 그래서 MSCI 지수 편입이란 MSCI는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을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인 모건 스탠리에서 개발한 지수입니다. 그래서 MSCI죠. MS 모건 스탠리죠. 특정 그룹의 주식 성과를 관찰하기 위해 설계된 주식시장 지수로 세계적으로 투자 가능한 주식의 약 85%를 커버합니다. 말 그대로 MSCI 지수는 한국 주식 또는 미국 주식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쪽이 올라가고 이쪽이 떨어지는구나, 이쪽이 떨어지고 이쪽이 올라가는구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펀드의 95%, 대부분이죠. 100개면 거의 100개 전부 다 MSCI를 지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MSCI 지수에 편입되면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뭔 소리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그냥 뭐 좋으면 사지라고 하지만 펀드는 그렇지 않아요. 펀드 자금은 정말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함부로 돈을 넣을 수는 없고 우리가 흔히 액티브하고 패시브라는 게 있습니다. 액티브라는 건 뭐냐?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하는 게 바로 액티브. 패시브는 뭐예요? 시장을 추종하는 수익을 원하는 게 패시브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대응이죠. 그래서 시장이 1% 오를 때 내가 이 패시브 펀드가 1% 오른다? 정말 구성이 잘 된 펀드다. 이건 정말 잘한 거다. 최고의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게 패시브 펀드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MSCI를 내가 추종하고 있다라고 방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펀드가. 그럼 MSCI 펀드에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추가가 됐다 라고 한다면 내가 MSCI를 추종하는 펀드라면 당연히 A라는 기업을 같이 내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야 적어도 MSCI의 단 1%라도 비슷하게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MSCI 펀드에 이 MSCI에 A 기업이 추가됐는데 내 펀드에 A 기업을 추가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 싱크로율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MSCI에 추가되는 기업은 어떻게 된다? 외국계 증권사 또는 외국계 펀드에서 우리가 방금 얘기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외국계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상당히 기대감이 크고 충분히 상승이나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MSCI 선진국 지수, MSCI 신흥국 지수, MSCI 개발도상국 지수 그리고 기타 지수가 있는데 한국은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MSCI 지수 편입이라는 거는 외국계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실제로 보다 MSCI 지수 편입이 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전후입니다. MSCI 지수 편입 전 3개월, 후 3개월 해서 총 6개월의 등락률을 표현을 한 거고요. MSCI 지수 편입 종목 전후 주가입니다. 근데 26개 정도가 이제 상승세가 한 60%쯤 나왔고요. 한 35개 이 편입이 된 기업이 60%, 편출된 기업이 약 11%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편입이 되면 상승이 나오고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네요. 편입이 되면 아니죠. 왜? 방금 전에 얘기했죠. 전후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편입이 되고 나서 올라갔는지 아니면 되기 전에 올라갔는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편입 전에 올라가는 건지 편입되고 올라가는 건지 확인을 해보자. 왜? 그러면은 우리가 에코프로가 5월 12일 날 편입이 되고 5월 31일 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5월 31일 이후에 만약에 편입이 되고 올랐다면 우리는 5월 31일 이후에 더욱 올라간다 생각하고 지금 더 사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보통 편입 이전에 올랐다면은 편입 이전에 우리가 올랐다 생각하고 지금은 조금 덜어내야 될 때인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먼저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60만 원 돌파할까라는 얘기였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2년 1월 상장한 이후에 MSCI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에 조기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빨리 편입이 됐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초기에 유동 주식 수가 너무 적어서 사실상 지수별 추종 자금의 일부만 유입됐습니다. 그러니까 편입이 되긴 됐는데 정말 조금만 편입됐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진짜 많이 편입된 게 언제냐? 사실상 6개월 보유예수가 풀린 7월 이후고요. 그래서 22년 11월에 MSCI 반기 리뷰 비중 조정 때 상당히 이 보유예수가 풀린 자금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 초기에는 얼마 있지도 않아가지고 정말 간이 기별도 안 갔는데 7월에 많이 풀리면서 11월에 제대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MSCI 지수 반기 리뷰는 2022년 11월 11일 발표가 되고 12월 1일부터 지수에 적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MSCI 지수 편입은 7월 이전이나 실제 비중이 크게 들어오는 시기는 22년 12월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편입을 우리는 12월로 봐야 된다. 그 이전에 편입이 됐지만 비중이 훨씬, 그러니까 의미 있는 비중이 들어오는 게 12월이기 때문에 우리는 MSCI 지수 편입을 12월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 편입되고 어떻게 됐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면 보이시죠? 예, 지수 편입되기 3개월 전부터 주가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편입이 되고 나서 완전히 우하향하는 모습이죠. 근데 편입되고 나서 빠진다라는 모습이지만 이걸 중요하게 얘기해 보면은 편입되고 빠진 다음에 어떻게 된다? 다시 반등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입이 되고 나서 단기적으로는 빠지더라도 결국에는 주가 상승이나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럼 뭐다? 아, 이것만 보면은 그 전에 일단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내려오면 다시 좀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이 괜찮구나. 근데 이것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죠. 우리가 다른 기업도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고요. 카카오뱅크 MSCI 지수 편입입니다. 카카오뱅크가 2021년 8월 MSCI 글로벌 스탠더드 지수 조기 편입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MSCI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21년 8월 10일 정기 변경 결과를 발표하고 23일부터 적용이 들어간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카카오뱅크는 MSCI 지수 조기 편입으로 인덱스 효과, 아까 얘기한 대로 지수를 추종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서 MSCI에 편입이 되는 카카오뱅크를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이 기대가 된다. 왜? 외국인 펀드의 95%가 MSCI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경우 지수 추종 펀드 매수 유입 기대감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확인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됐나를 확인해 보니 카카오뱅크입니다. 주가 상승이 이어지다가 지수 편입되고 나서 오히려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편입되고 나서 하락했다. 그러니까 왜 하락하냐?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얘기했죠. 외국계 자금에 대한 유입 기대감이다. 근데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MSCI 지수 편입된다고 한 방에 몇 천억씩 삽니까? 아니죠. 분할 매수를 한다라든가 여러 번 나눠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큼 외국인 자금이 안 들어와요. 근데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럼 기대에 부응하는 자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뭐예요? 편입 이후에 주가가 빠진다라는 거죠. 기대감이 사실 소멸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상만큼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그럼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HMM이고요.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HMM은 21년 5월 12일 MSCI 지수 편입이 될 거라는 전망에 주가가 올라갔고요. MSCI 반기 리뷰일은 5월 11일, 지수 발효일은 28일로 5월 반기 리뷰 포함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 당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HMM 또한 MSCI 지수 편입 시 인덱스 펀드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감으로 상승 전망이 됐고요. 실제로 편입이 됐습니다. 이것도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HMM이고요. 그 3개월 전부터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죠. 올라가다가 5월 중순 5월 말 편입이 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고, 빠진 이후에 그 다음 저점을 찍고 다시 우상향이 만들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이걸 확인해 보면은 대부분 MSCI 지수 편입이 되고 나면은 하락하는 경우가 많구나. 왜 기대감이 소멸이 된다. 기대감이 없어진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것 같은데 했는데 생각보다 안 들어오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빠지는 경우만 있나요? 아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고요. 에코프로 BM도 MSCI 지수 편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겜, 에코프로 BM, SKI 테크놀로지 내달 MSCI 편입 기대입니다. 21년이고요. 박스권 장세 속에서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던 에코프로 BM이 2021년 8월 MSCI 지수 편입이 기대된다라고 발표가 났고요. 에코프로 BM은 당시 20일 거래대금 대비 자금 유입 규모가 대략 86.2%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 SKI 테크놀로지 등 해서 MSCI 지수 편입 후보 종목으로 올라갔고요. 최종적으로 에코프로 BM은 2021년 8월 10일 지수 편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에코프로 BM도 편입되고 빠졌나요? 확인을 해보면 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지수 편입 전에 올랐어요. 이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모든 종목이 똑같죠. 올라갔는데 편입되고 나서도 사실상 거의 뭐 두 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80% 90% 가까이 상승세가 만들어졌습니다. 편입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눌리고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아, 에코프로 BM은 그 전에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편입되고도 추가 상승이 나와줬구나. 근데 뭐다? 추가 상승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결국엔 뭐다? 좀 밀리는 모습이 보여줬다라는 거죠. 또 그 이후에 결국 반등이 나와줬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럴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MSCI 지수 편입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하고 무조건 상승하는 흐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르기도 하고 하락하지만 대부분 뭐다? 그 이전에 지수 편입 이전에는 대부분 다 상승을 했더라. 근데 편입하고 나서는 오르기도 내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MSCI 지수 편입에 실패하면 패시브 자금 유입 실패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사실상 오르고 내리고 의미 없이 그냥 내린다는 소리예요. 실패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 오르냐 내리냐 문제인데 실패를 하면 그냥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MSCI 지수 편입 이전에는 대부분 100%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거 무조건 올라가더라. 근데 이후에는 그러니까 편입되고 난 다음에는 상승하고도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편입이 됐어.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가도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경우 많지 않고 웬만하면은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바로 빠지든가 올라갔다 빠지든가. 그래서 MSCI 지수 편입 전후 일부를 일단 매도를 하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공략하는 게 또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도를 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분할 매도. 어느 정도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눌릴 때 사는 게 이득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MSCI 지수 편입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일부 매도를 하고 눌림목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 또는 분할 매수라는 전략을 가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MSCI 지수 편입
나오는 5월 12일입니다. 그 다음에 31일에 해상 올라갑니다. 실제로 편입이. 그래서 12일에서 31일 어느 정도는 일부 매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눌리는지 안 눌리는지 흐름 보면서 눌리면 저는 분할 매수 또는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다. 눌리면 그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아까 전에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면 혹시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제가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입력 안 해도 되니까요.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무료로 설치하시면 된다 말씀드리니까요. 그냥 무료로 어플 설치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자료집은 무료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추천주에서는 25일, 24일, 21일, 20일, 19일, 18일 추천주 무료로 알려드리니까 추천주도 알아가시고요. 그리고 극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이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정리해드립니다. 히토류가 움직였대,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100% 무료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